어차피 내가 그거 문제 제기해봤자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저 아예 얘기 안 해요. 아니, 결혼이라는 건요, 부양 제도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안정망이 아니라고요. 너는 내 노후 대책이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6호 파탄 사유에서 주로 말하는 게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론 그 갈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죠. 그래서 가끔 보면요, 카톡을 보는데 갈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러면은 안 돼요. 아니, 갈등이 있어야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 두 단계로 이제 이혼 사유를 평가하는데 6호 파탄 사유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 학습이 된 거죠. 무기력이 학습이 돼서 어차피 내가 그거 문제 제기해봤자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저 아예 얘기 안 해요. 라고 하세요. 99%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아, 이 부분은 갈등이 없구나. 그렇게밖에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문자로 소통하는 법. 내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내 말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를 보내는 건요,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남겨놓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원에서 쓰는 문구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혼 사유가 없을 때 하는 거,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적시되는 게 6호 파탄이에요, 파탄. 파탄 났다. 그 파탄 났다가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원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상담도 받으세요, 여러분. 부부 상담도 내가 얘랑 부부 상담을 받는 이유가 갈등이 해결되길 바래서 받는 게 아니라 이혼에 이르기 위한, 이혼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판결문을 한 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 남편과 아내의 종교적, 경제적 갈등이 상당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이 갈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되면은 파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탄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사유만으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경제 활동을 못 하는지를 들여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아파. 어쩔 수 없죠. 아픈 사람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지 멀쩡해요. 아프지 않아요. 종교 활동 열심히 한다고요. 교회에서 너 오늘 어디 가서 이런 사역을 해. 내일은 저희 가서 저런 사역을 해.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을 위한 돈만 안 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파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백수는 그냥 백수면 안 되고요. 백수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면, 아니, 결혼이라는 건요, 부양 제도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안정망이 아니라고요.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함께 경제 활동을 해서 아니면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가사 노동을 하던가 아니면 육아를 하던가 그런 식의 자기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고 법은 그런 결혼을 보호하는 거지 한쪽이 내 노후야. 너는 내 노후 대책이야. 하고 들러붙는 거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내 남편이 백수야. 아니면 내 아내가 백수야.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은요, 여러분 증거를 남기셔야 되겠죠? 증거. 어떻게 남길까요? 제가 하루 종일 먹고 노는 거를 증거로 남기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보내야 되겠죠. 카톡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자문을 받으시면 제가 다 답변할 거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자, 당신이 좋게 말하시면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당신이 무슨 시험을 본다고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 들어앉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돈을 혼자 버느라고 그래도 너의 성공이 뭐 취직 아니면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왔다. 근데 봤을 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정말 이직할 마음이 있는지 이직을 준비할 마음은 있는지 이제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나 혼자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너무 버겁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걸리겠죠. 우울증 치료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온 포인트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온 포인트. 한 번에 얘가 불륜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폭행도 좀 정도가 세야 돼요. 요즘은 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없어. 근데 난 얘랑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포인트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조금씩, 일상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을 못해서 괴롭고 정말 정신병 걸릴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갈등이 일상에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일상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계속 그걸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서 포인트 정립이 다 꽉 차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합의 안 해줘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혼 포인트 정립, 우프지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요, 허투루 들으실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물론 개그 욕심이 있지만 이런 걸로 개그 치지 않습니다. 이혼 포인트 정립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